교재 보시는 분들 여기 푸고 계시면 253페이지 피시면 돼요. 여기 보실 분들은. 자, 해보죠. 간주임대료.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어저께 첫 번째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실기한 게 수출시설 명세서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출을 하면 그 매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서식이 있어요. 그게 좀 이따가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라는 서식이에요. 알죠? 자, 여기인데, 자, 간주임대료 일단 여기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간주가 들어가면 실제로 얘는 임대료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세법에서 간주해버리겠대요.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월세와 전세.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면 주된 매출은 임대료죠. 월세 받는 거. 그럼 월세는 우리가 수익이잖아요, 회계에서. 그럼 수익이면 세금을 우리가 부과해요. 뭐 주택의 임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로 임대하면 주된 수입은 뭐예요? 전세로 임대하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죠? 보증금은 우리 계정 과목으로 따지면 임대보증금이잖아요. 그럼 임대보증금은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자, 그래서 부채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럼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든 월세로 임대하는 건 단지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 거예요.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월세는 수익이라서 과세하고, 그죠? 전세는 보증금 받았다고 부채라서 과세를 안 하면, 그죠? 월세와 전세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아요. 그 보증금 받은 걸 무조건 정기예금에 넣었다라고 간주해요.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월세와 전세 형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뭐냐면 실제 임대료 받은 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받은 거지만 요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상상 속의 임대료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간주 임대료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에 가서 입력하라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면 좀 어렵거든요. 부가가치 신고서. 그죠? 그때 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처럼 봐서 10%를 과세해버려요. 10% 과세인데 상상 속의 임대료니까 증명서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배웠던 증빙이 없는데, 이 간주 임대료는요, 증빙이 없는데 10%로 과세하는 건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려면 요거 아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곧 여러분들 AT 시험 있잖아요. AT 시험 아마 원서 접수가 11월 30일부터일 거예요. 우리 끝나는 날. 도전으로 하는 거. 그렇죠? 혹시라도 그때 TAT 2급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거. 표정이 안 좋으신데? AT 시험.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우리 도전 프로그램으로 보는 비슷한 시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끝날 때. 자, 그리고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워낙 잘 나와요. 출제 1순위다라고 해서 이론에서요. 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법인이니까. 그럼 법인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증금 2년치를 받은 거예요. 그럼 보증금 2년치를 받았으면 2년치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넣으면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는 2년치인 거잖아요. 2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인은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나누어서 때리겠다. 그 기간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게 요 문구예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그럼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이면 1기는 3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말.
그죠? 그 다음에 2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은 9월 말이고, 2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를 이렇게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때리겠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출제 많이 합니다. 말문제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그 4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한 것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암기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용역의 공급식인데 뭐 요거는 이미 어저께 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화는 인도일이지만 용역은 용역은 부가가치세에서는 내가 용역을 완료해야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된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워낙 중요하다라고 했죠. 어저께 재화에서도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계속적 공급이란 용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아요. 우리 재화에서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어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언제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똑같이. 그죠? 외워주시고 단순 암기 했던 거. 그러니까 나눠서 때리겠다라는 뜻이었죠, 이거. 받기로 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이미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점은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요, 뭐 피트니스를 응원하는 피트니스 좀 비싼데, 그죠? 그럼 거기는 뭐 골프장 회원권이나 피트니스 회원권 몇 년치를 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팔았는데 대가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선불로 받았는데 이거를 한 방에 때리면 큰일 나겠지. 맞죠? 왜냐면 신고하는 거 내가 1월 달부터 만약에 법인이다라고 하면 1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선불로 받은 거 2년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년치 다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 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죠? 그 신고 기간에 대한 것만 추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원샷을 때리지 않고. 그거.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인데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대략 설명만 드릴게요. 쉬워요. 여기도 어저께 했던 수출 시점 명세서보다 좀 더 쉬워요. 요 아래 게 없다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름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죠. 그럼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공급가액이 매출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임대하면 매출이 3개가 있어요. 2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매출은 관리비, 임대료예요. 근데 전세 사업자는 단주 임대료까지. 알죠? 그럼 내가 월세랑 전세 혼합이면 3가지를 내야 되는 거죠. 단주 임대료, 그냥 임대료,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주택임대 빼고 주택임대 면세니까 알죠? 그 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알죠? 여기서 여기 보시면 뭐 있잖아. 보증금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월세 요 관리비 요거 월세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적용이자율 보이세요? 제가 이거 옛날 걸 좀 촬영해가지고 그래요. 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처럼 간주한다라고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요 적용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지금 현재 2.9%거든요. 안 해도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자율은 몇 %로 가정한다. 지금 2.9%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건 제가 여기서 못 적어놨는데 이자율이 만약에 몇 프로다라고 하면 여기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쉬워요. 좀 이따가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항상 코드라고 나오면 F2번이에요. 세법에서 코드.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면 임차인을 걸어야 돼. 누구한테 임차하는지. 맞죠? 그래서 여기다 임차인을 문제에서 줄 거니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동, 층, 호 중에서 동은 뭐 인계동 이런 것들도 써야 돼요. 뭐 우리가 백일동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계동이라고 인계동 써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층, 호는 숫자만. 그죠? 숫자만 101호 하면 101만 이렇게. 그죠? 그리고 4층 하면 4. 단 지하면 뭐 지하는 출제하지 않겠지만 지하면 엘리베이터로 따지면 B1 이렇게 하잖아요. B2 이렇게. 그죠? 지하면 대문자로 하나 추가해 주셔야 돼. B를.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4층이라고 F 쓰시면 안 돼. 그거 눈치챘구나. 그것도 드립이라고 표현했잖아. 드립이었어요. 난 만족하고 있지? 썰이. 됐죠?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사업자 번호는 적힐 거예요. 주민번호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을 거고 개인이면 여기 주민번호가요. 자, 그다음 여기에는 그냥 면적 줄 거니까 숫자 입력하시고 용도 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관리비 줄 거예요. 단 딱 하나 그나마 유의하실 거 뭐냐면 우리가 임대가 끝났어. 올해 2023년도에. 임대가 끝났는데 다시 2년 연장을 하기로 했대요. 했죠? 그러면 임대 기간이 2번 있겠지, 2번. 맞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갱신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부터 갱신한다라고 해. 첫 번째부터 갱신한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죠. 그죠? 들어가서 제가 갱신할게요. 미친놈이라고 뚜지 맞겠지? 뭐 갱신? 일단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임대 기간을 줘요. 그럼 만약에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기간 개시일 있죠.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뭐 4월 30일이다 라고 하면 5월 1일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갱신은 줘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 지금 제가 발로 떠들어서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주의하실 게 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소개 보이세요? 소개? 소개는 뭐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임차인이 총 3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이 총 3명 있으면 소개는 해당 임차인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관리비만 구해주는 거예요. 해당 놈에 대해서만. 근데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전체 합계라고 돼 있죠. 전체 합계. 그럼 전체 합계는 뭘까요? 전체 임차인에 대한 합계예요. 했죠? 그럼 나는 당연히 세무서에 갖다 낼 때는 해당 임차인 한 명에 대한 것만 내는 거예요? 3명 전체에 대한 걸 다 내야지. 맞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전체 합계를 보셔야죠. 여기 소개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 월세 등이 뭐냐면 월세와 관리비와 같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과세 매출. 좀 이따 신고서 1번을 설명드릴 거니까 이 월세 등은 우리가 11번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과세 매출. 그렇죠? 이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받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간주 임대료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상상 속의 임대료 받은 거니까 10% 과세지만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건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건별. 이렇게 외워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신고서 몇 번인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요. 자, 저랑은 실제 여러분